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미아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머스크를 만나 한국에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식생활 만족도가 작년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 등 경제 사정이 불안정한 집단에서 만족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한국제강에 대해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만큼이나 조카 바보인 이모, 삼촌들도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 중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선물 예산은 평균 12만 4,8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를 달리는 삼성전자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전날 SK하이닉스가 3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국내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조 단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머스크를 만나 한국에 투자를 요청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 회장과 블레어 하우스에서 만나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사가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 인력, 세제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코리아 포더 넥스트 기가팩토리라는 제목의 브로셔를 직접 전달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 순방에 맞춰 접견을 요청하면서 전격 이루어졌는데요. 머스크 회장은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식생활 만족도가 작년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 등 경제 사정이 불안정한 집단에서 만족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서울시가 작년 7, 8월 서울 시민 3,904명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85점으로 작년 6.95점보다 낮았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였고 이어 40대, 18세에서 29세,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가구의 만족도 하락폭이 컸는데요. 70대 이상 집단의 만족도는 작년 6.55점에서 올해 5.47점으로 떨어졌고 무직 기타 직업군의 만족도도 작년 6.44점에서 올해 5.7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식생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인 집단은 7.24점, 200만 원 미만인 집단은 5.71점으로 양극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서울 시민의 평균 혼밥 횟수는 일주일 4.5회였는데요. 혼밥을 하는 이유로는 69.3%가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인 한국제강에 대해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시행 이후에도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수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A씨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부모만큼이나 조카 바모인 이모, 삼촌들도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 중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선물 예산은 평균 12만 4,8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롯데멤버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1%가 이번 어린이날 자녀 선물을, 26.8%가 조카, 사촌 선물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춰지며 어린이날 자녀 대신 조카를 챙기는 사례가 증가한 건데요. 성인 10명 중 3명은 어린이날 선물로 현금과 상품권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완구류, 디지털 기기, 의류, 패션 잡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예산은 평균 12만 4,800원이었는데요. 금액대별 응답률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4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10만 원 이하, 20만 원에서 30만 원, 30만 원에서 40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통상 조카, 사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20대가 14만 3,300원으로 가장 인심이 후했고 손주가 있는 나이대인 60세의 평균 예산은 13만 4,900원이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를 달리는 삼성전자의 1분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는데요. 전날 SK하이닉스가 3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국내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조 단위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 발표에서 1분기 매출 63조 7,500억 원, 영업이익 6,400억 원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18.05%, 영업이익은 95.47%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1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데요.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전반적인 구매 심리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에서 4조 5,800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전년 같은 분기 8조 4,500억 원, 전분기 2,700억 원 대비 적자 전환한 겁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이 3조 9,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2분기에도 수요 약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시장 회복 시점은 하반기로 예상했습니다. 또 반도체 감산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인 만큼 2분기부터는 재고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떡볶이 맛집이 많은 동네는 어딜까요? 당근마켓이 지도 서비스인 당근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맛집이 많은 동네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떡볶이 맛집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이었는데요. 이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족발의 경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족발하면 떠오르는 동네는 장충동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이 추천한 맛집은 신림동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악구 신림동의 다른 지역들보다 맛집 추천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는 젊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당근마켓과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이웃들과 소통하는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아귀찜은 수산물이 주재료인 만큼 해안가 지역들이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1위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이 차지했고 이어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이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루 씨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 2부는 지난 25일 범인 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A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는데요.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동승자 A씨만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A씨의 거짓 진술을 이루가 도운 정황을 발견했는데요.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이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 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현재 KG 모빌리티의 소액 주주는 43,160명에 달하는데요. 만약 기업심사위원회에서 KG 모빌리티의 거래 재개가 결정될 경우 내일부터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KG 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계속 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와 관련해선 쌍용차가 2022년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해소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대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회생 절차는 쌍용차가 KG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지난해 11월 종결됐습니다. 만약 오늘 KG 모빌리티에 대한 거래 재개가 결정되면 직전 가격인 8,760원을 기준으로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은 좀 쌀쌀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과 전주 5도, 서울, 청주, 대구 등은 9도, 제주는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